대리기사 불러서 갔더니 예. 동창생이나 아니면 옛날에 내 부하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제가 부하 직원은 못 만나봤고요. 예. 동창생은 만나봤어요. 그때 네.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좀 쿨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나 뭐 하다가 힘들어져서 이거 한다. 그래요. 그거 뭐든지 쿨하게. 감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 아우 내가 왕년에는 뭐였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사실 그런 일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께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죠?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내 가족, 우리 와이프, 어머 멋지시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존심이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경제적인 수익이 있었고 이거는 다 지나간 인생의 한 굴곡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가정, 사랑하는 아내, 어여쁜 아이들 지키고 꾸려나가는 그런 가장의 모습이 전 가장 아름다운 가장의 모습입니다. 멋지시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마음으로 이렇게 찡한 그 감동이 올 정도로 들으셨죠, 남자분들? 예, 지금 예, 마음에 들으셨죠? 이렇게 예. 다가오는 바가 있어요. 들으셨죠? 근데 예. 사실 저런 마음을 품게 되시기까지는 보통의 그 마음고생과 그 갈등과 그 괴로움이 그럼요, 진정한 내려놓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멋진 인생 사시고 계신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실 그래요. 진짜 온종일 집안에 그냥 있게 되는 남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남편을 두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아내의 심정.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둘 다 힘들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은퇴 남편이 힘들까요? 아니면 은퇴 남편이 된 아내가 더 힘들까요? 남편이 더 힘들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 남편의 입장에서 이 남편이 어느 회사에 쭉 평생 근무하다가 명퇴당했잖아요. 근데 남자의 일생이란 게 어느 회사에 입사시험 봐가지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눈앞에 보는 게 다 희망이에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리 달고 뭐 과장 달고 차장 달고 부장 달고 중역이 돼야지 하는 그 희망 속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 30년 근무하고 명퇴를 툭 당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에게는 사실상은 마침표예요. 일에 있어서 마침표예요. 왜냐하면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하러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일하러 나가는 건 희망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깜깜한 속으로 내가 뛰어나가야 돼. 그 안 보이는 곳을 뛰어나가야 하는 그 남편 마음이 어떨까? 아내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보셨잖아요, 또 그걸. 예, 그리고 평생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집에서 살림하고 뭐 내조하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밖으로 내몰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 밥도 챙겨놓고 나와야 돼요. 정말 얼마나 그게 막막해, 정말 막막해요. 한 달에 100만 원. 이거 갖고 옛날 살림에 비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저도 아내 쪽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남편 입장도 이해되고 근데 말은 또 못하겠어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제 주변 친구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이제 일을 그만둬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는 딱 보기에 딱 보였어요. 남자는 보석보다 살이 찌고 여자는 10년 전에 일어납니다. 하루합니다. 그만 봐도 아 얼마나 진짜 이게 정말 힘든가 남자는 느껴지는 왜 거예요. 살이 쪘어요? 아니 맨날 집에서 밥 먹고 맨날 놀고 있으니까 긁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찌는 거예요. 여자는 말은 못하고 계속 소가리만 하니까 10년, 20년씩 늙는 거예요. 아니 근데 부인 되시는 분은 그래도 이제 저 뭐 아들 딸이랑 또 뭐 이렇게 대화도 잘 통하잖아요. 그리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뭐 아버지는 뭐 자식들이랑 그렇게 대화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주위에 그 형님들 이제 명퇴하신 형님들 이제 몇 번 뵙고 이러면은 자기는 그게 안 올 줄 알았는데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뭐 주위에서는 뭐 형님 뭐 내려놓으세요 이러는데 사람인지라 그게 내려놓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 부부가 돈을 같이 벌었어요. 남편이 특별히 이제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하다가 완전히 들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로부터 조금 이제 무시를 당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 있어요. 형님, 성공한 사람에게는 면죄부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딱 하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만약에 성공했으면 아내로부터 전혀 무시당하지 않고 괜찮을 텐데 지금 무시당하고 집에서 내가 정말 못 견딜 형편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 다음에 가족들이 우리라는 동반자적인 의식으로 같이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아까 대화 남자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남자는 문제 생기면요 대화를 안 해요. 혼자 가서 골몰이 생각해요. 생각하다가 문제가 풀리면 나와요. 이게 남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그 차이들을 심리를 약간 바꾸면 안 될까요? 이제 근데 시대도 그게 변했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유전적으로 원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동굴 뚜껑을 좀 열면 그러니까 나도 그걸 바꾼다는 건 장윤란 씨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바꾸죠 그거는. 거기다가 은퇴했는데 수입 없죠. 준비 제대로 못 해놨죠. 저도 제 아내한테 지금 젊었을 때 안 하던 짓을 다 해요. 안 하던 짓을. 예를 들면 뭐 예쁘다, 뭐 하여튼 부터 시작해서 사랑한다. 그건 뭘 못할 짓이에요. 당연히 예쁘.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죠.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죠. 진짜 예뻐서 예쁘다고 하시는 거죠? 살기 위해서죠. 지구촌의 여자치고요. 예쁘다, 사랑한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선생님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이게요. 근데 비로소 풀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님이 요새 막 화들짝 놀라시면서 그래. 야, 니네 아버지 미쳤나 보다. 왜? 그러면 야, 요새 뭐 나보고 이쁘다고 안 하나 봐.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다고 안 하나?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이제 변하셨구나. 아버님은 이제 봤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그게 아니었어. 살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도 그래요. 젊을 때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식들한테 내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진짜로. 자식들한테 배반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때 아내한테 가서 여보 당신밖에 없어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나이 들어야 그 아는 소리야. 그럼 오늘 사례자는 맨날 밖에 나가는 부인한테 부인 진짜 오늘 이쁘다. 난 당신밖에 없어. 아이, 그건 아닌데. 립 서비스라도 그렇게 좀 하는 저는 얘기예요. 사실 여자분들이 50 후반 넘고 60대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특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게 간병인이라든지 아니면 곧 그러니까 출산을 한 아이를 그 갓난 아이를 잠을 안 자고 본인이 이렇게 케어하면서 밤을 새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네네. 허리도 아프시고 졸린데 그걸 참아가면서 그래도 좀 가격도 세고 하니까 네네. 참고 사시는 분을 어제도 뵀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때는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술을 먹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대요. 그리고 본인은 낮에 잤으니까 밤에 술 먹고 부인을 깨워서 얘기하고 놀자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철없는 그 남편을 보면서 같이 살아가야는 되겠지만 너무도 아니 왜 얘를 팔짱을 들어요? 아니 정말 이게 저희 주변에 있는 이야기예요. 가슴이 아프고 한탄스럽다 하면서 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부인이 그걸 감내하고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 5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그리고 그것도 이제 자기가 아는 분야가 아닌 정말 낯선 분야의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존심도 다 버리면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퇴직금을 한번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거나 이제 그걸 사업으로 한번 이용을 해본다거나 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또 씁쓸하고 속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가 많잖아요. 우리 왕종근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로 많이 아픈 시간을 겪으셨고요. 근데 희한하게 퇴직금만 딱 받잖아요. 퇴직하고 퇴직금 받으면 그 돈 냄새를 맡아요. 다른 사람들이 네, 희한하게 그런 사업 제의가 들어와요. 처음 퇴직금을 얼마를 맨 날렸어요? 처음에 2억 날렸어요. 2억 날리. 2억. 그때 충격이 어떠셨어요? 헐방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다니까. 한 두 달 자다 일어나서 내 돈. 그게 노트북이 몇 대인데 막 그래. 노트북 하나 못 샀거든 그때. 아까워서. 봐가면서 접근하죠. 아무나 접근. 근데 정말 그 퇴직금 사기는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들리는 일이거든요. 이 퇴직금 사기를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장 변호사님 혹시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으시지 말고 퇴직연금으로 받는 게 이제 제일 좋죠. 공무원 연금처럼 그게 좋은데 그래도 이제 퇴직금을 날린 사례들을 이제 저도 많이 봐서
제가 겪은 한 사례를 보면 2억을 그분도 날렸어요. 우리 선생님처럼. 근데 이제 이게 어디 투자를 할까 이 그분도 고민하다가 이제 TV에 부동산 고수가 나와서 막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봤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강연회를 한다 그래서 강연회를 가가지고 어느 상가에다가 투자를 하면 자기가 3개월 내에 50%를 그러니까 2억이면은 1억을 3개월 내에 불려서 고배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책임지겠냐? 자기가 그 각서를 써서 주겠다. 나도 책임지고 시행하는 조합도 책임지고 몇 군데가 연대 책임을 해서 이렇게 찍어서 주겠다. 이렇게. 믿을만 하지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면 되나 보다 이제 그렇게 믿어서 쓰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비극이었죠. 잠적하고 2억 원을 홀라당 날려먹는. TV에 나오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저한테 오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모르셨던 게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그 사람 그 주체한테 그 조합이나 이런 데 책임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조합이나 그런 기관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정확한 문서가 되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도장은 그 사기꾼 도장만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 가지고는 어디 가서 내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은행 이자 이상의 비정상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가슴이 아프지만 사기라는 건 누가 당신을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욕망에 속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은행 이자가 2% 3%밖에 안 되고 장사하면 망하고 돈은 있는데 줄어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해야 하면 안 돼. 이자는 뭐다. 퇴직은 뭐 하면 안 돼. 안 돼. 꼭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은행 이자 굉장히 낮죠. 불만스럽고 낮지만 네. 과거 2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요. 부동산, 주식, 그다음에 복리 이자 은행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을 쫙 비교해 보면 복리 이자 가장 높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그래요. 참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퇴직금 갖고 뭘 하지 말자. 정말 하고 싶으면 장 변호사를 찾아가서 좀 자문을 구하세요. 요즘에 이 어머니 세대 눈칫밥 세대라고 하는데 위로는 시어머니, 아래로는 며느리. 제가 솔직한 말씀 드릴게요. 이 며느리가요, 어머니가 싫어요, 그냥. 어머니가 싫어요. 시어머니가 무조건 싫다는 거는 난 너무 화가 났어 거기에. 사실은 아들은 엄마께 아니라 아내 거거든요. 어느 아들이 부부 갈등을 난 해결했다는 걸 본 적이 없거든. 천하의 이 바보 같은 남편이 눈치를 못 채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멍청한 놈이지. 그러니까 며느리 살이를 하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신 분이세요. 손 주니까 이쁘지 않아요? 내가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얘기죠. 새를 낳아서 나를 돈을 달라. 돈을 달래요? 3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3억? 예. 고부가 떨어져 사는 것만이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일까요?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40년 같이 살면서 뭐 엄마 이래 하다가 겨울이면 붕어빵, 여름이면 아이스크림. 사이좋게 사는 그 비결은 뭘까요? 무조건 참아 넘겨야 되죠. 참는 게 무지 어렵죠. 시어머니 며느리가 잘 참아내던가요? 저도 참을 만큼은 참고